계엄법 위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런 절차 거친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헌법 89조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국무회의 사전 절차로 차관회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 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진행 시에는 제안자의 제안 성명을 거쳐야 하며 의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의 토의가 진행된 후 해당 의안을 의결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대접견 시에서의 국무회의 모임은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의안도 없었죠. 예,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2월 3일 오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들은 순차적으로 모였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듣고 걱정과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심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얘기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회의 내용이 기재된 국무회의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 36조 7 오영주에 대한 진술조사 8쪽입니다. 대접견실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이 오영주 장관인데 이분은 제가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께 눈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인사도 못 드렸고 들어왔을 때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부터 들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이 11명 성원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개시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잘 모릅니다. 갑 36호증 6 조경에 대한 진술조서 9쪽 제시하겠습니다.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는 저는 늦어서 안건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출력물이 없어서 안건인지 몰랐다 그렇게 했고 저는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고 나서야 그 회의가 계엄에 관한 회의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국무위원들 외에도 최상목, 조태열 등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수사 과정이나 국회 국정조사 특위 과정에서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과정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내용도 알고 있죠. 각 국무위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거기 모인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걱정하고 대통령님을 만류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본건 계엄 선포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록을 작성해가지고 이 작성된 안건명 제안 이유가 기재된 문서가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실의 강의구 부속실장이 임의로 기재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 압니까? 모릅니다. 계엄법 5조 1항에 하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회의에서 계엄사령관에 대한 심의는 없었고 증인은 위 회의 당시에 누가 계엄사령관이 되는지조차도 몰랐죠. 예, 몰랐습니다. 헌법 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수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사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회의 후에 어떤 국무위원도 부서를 한 바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갑 제75정 법제처 법제업무편람 74쪽입니다. 이게 법제처의 법제업무편람입니다. 이것을 보면 국무회의 의안 중에서 이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계엄령 선포안은 이 자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국무위원이 관계 국무위원이 되기 때문에 국무위원 전원이 부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행위는 위와 같이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모두 부수를 한 후에 해야 그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 효력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헌법 77조 4항 및 계엄법 제4조에는 계엄을 선포할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통과한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계엄법 3조는 계엄 선포 시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보에 게재도 하여야 하는데 이 절차도 역시 이행이 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갑제 사무증의 2024년 12월 11일자 제419회 제1차 국회 본회의 기록입니다. 49쪽, 59쪽인데 정인도 2004년 12월 11일자 제419회 제1차 국회 본회의에서 윤건희 의원이 이렇게 질의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 라고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고 발언했고 또 같은 회의에 출석을 했던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도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취지로 대답을 했죠. 제 답변은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송미령 장관님의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예, 갑 제3호증이 3이 아니라 2입니다. 갑 3호증의 2. 2024년 12월 13일자 제419회 제3차 국회 본회의에서도 임미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의는 국무회의 소집 절차나 실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춰지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취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의는 여러 차례 이제 국회에 출석을 많이 하셨는데 그 회의가 12월 3일자 회의가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간담회로 본다. 개입 및 종료 절차도 없었다. 간사가 없었다 하는 발언을 국정조사 특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죠. 간담회 발언은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취지이고요. 간담회로 본다는 표현은 개의 및 종료 절차, 간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느낌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인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현재와 같은 이런 비상한 사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국가 신뢰도가 하락할 것이며 경제, 외교 문제 등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국정 공백을 막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현재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죠. 저는 비상계엄 및 비상계엄을 전후하여 벌어진 그러한 극단의 정치로 인하여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신 절망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국론 분열의 불씨가 남지 않도록 비상계엄 수습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법과 상식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 통합이 가능합니다. 국민 통합 없이 어느 한편의 힘만으로 나라 전체가 번영한 사례는 세계 역사상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예.